제가 보기에는 이 속에 어마어마한 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갖다가 끌어올리고 자유와 상생을 비롯해서 많은 애국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잠자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텍스트를 하나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텍스트는 2018년 1월 10일 날 함께 조안이라는 그 저널에 제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인터뷰가 19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그냥 쉽게 천천히 읽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명품 도시를 꿈꿉니다. 며칠 전 금강송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금강송회는 마을 노인회를 제가 마음대로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예. 마을이 또 소나무 송자가 들어가서 금강송. 그래서 하여튼 며칠 전 그 마을 노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인회 사무장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 마을 도로명을 송송골길로 바꿔준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실 하나를 회원한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부산이든 광주든 친구들에게 우리 집 오는 길을 알려줄 때 내비게이션에 송송골길, 아니 더 간단하게 시옷, 기억만 입력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딱 하나만 뜹니다. 예. 이 말을 들은 회원들은 역시 귀가 번쩍 뜨였는지 심지어 받아적기까지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참 보람있고 기뻤습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길이면대 걷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도로명의 아라비아 숫자, 아니 그것도 모자라 가나다까지 붙여놓은 도로명은 모두 잘못되었다. 딸기길, 용진나루길, 한음길, 수영사길, 뭐 이런 자연이나 향토문화, 역사, 인물 이런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제가 사는 집 그 도로명이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나온 거는 제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송송골길, 제가 사는 이 마을 송송골길 개명전 명칭은 북한강로 545번 길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진압에 남다른 공을 세운 이조의 명신 한음 이덕형 선생의 유적이 있고 선생이 심은 수령 400년의 은행나무가 소신처럼 버티고 있는 마을. 그래서 선생의 호 쌍송을 따서 지었다는 마을 이름 송송골. 그런데 그를 상징하는 도로의 명칭이 문미곤조하기 짝이 없는 북한강로 545번 길이라니 이런 형편없는 이름이 붙은 도로명판을 처음 보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났던지 지금으로부터 꼭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한음 이덕행 대감이 명나라에 가서 그 원군을 요청을 할 때 드디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가서 온갖 이제 수모를 받아가면서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드디어 이효성 장군이 오게 됐습니다. 고려 유민이었죠. 그 이효성 장군이 부하 휘하 장교들한테 장병들한테 연설하는 것을 이 한음 선생이 들은 거예요. 그 연설의 내용이 뭐냐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 이름 이여송 할 때 그 소나무 송자가 들어간 마을 이름에 소나무 송자가 들어간 마을에는 주둔을 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재빨리 한음 선생이 자기 호를 쌍송이라고 짓고 자기 아버님이 살고 있던 저희 이 마을, 아버님이 살고 있었는데 마을 이름을 송송골로 바꾼 거예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내력이 있는 건데 북한강로 545번 길이라고 만든 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이름이 송송골 길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제가 그런 스토리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07년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는 2006년에 도로명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그랬을 텐데 주로 이제 노인회나 혹은 개발위원들이 그 마을에 사는 이제 원로들이
그 마을 이름을 이제 정부에 올려가지고 그걸 정한 거예요. 저는 저희 마을의 도로명이 그렇게 올라간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신문지상에서 도로명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고 기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저 2007년에 학교에서 강의를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진짜 참고로 제가 사는 마을은 여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양술입니다. 여기 하남시 강남구 이쪽으로 북한강 쪽에 웅길산에 살고 있는데요. 웅길산 산자락에 제 집자랑도 하면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고요. 지금 한 70년이 넘은 집인데 저 집원 주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로명 시스템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집원 주소가 있고 하나는 도로명 주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집원 주소가 조안면 송천이 652번인데 2007년에 송송골 길이라는 명패가 딱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바뀌는 모양이네. 신문지상에서만 듣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마을에 어떤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는 아주 적절하게 적합하게 송송골길이라고 해가지고 딱 이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1996년도, 그러니까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정부 그 당시인데, 그때 국가 경쟁력 강화 기획단에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시스템을 갖다가 채택을 하자 해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내무부에서 실무기획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뭐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10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게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것이 법률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나중에 찾아본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보여드렸듯이 2007년에 드디어 성송골길 100이라는 이 도로명판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은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제가 독일 갔을 때 생각이 났는데, 제가 1981년에 독일 갔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일 말로 하는 말 중에 alles in Ordnu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verything is in order 뭐 이런 말인데, 한국말로 이제 의역을 하면은 잘 돼가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돼가냐 하는데 이 오더, 영어의 오더거든요. 질서 정연한 거. 독일 사람들한테는 질서가 정연해야지 잘 돼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이 아주 철저하게 이 뇌리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로명 시스템, 지금 유럽에서 쓰고 있는 바로 이제 홀짝이 있고, 그죠? 모든 도로에 도로명이 있고, 그거보다도 제가 더 부러웠던 거는 그 도로명에 새겨져 있는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 시인들 혹은 위인들의 이름이었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쇼펜하우어 스트리트, 슐라이어마흐 스트리트, 라이프니츠 스트리트, 하이드 스트리트, 뭐 다른데 예를 들어서 베토벤, 뭐 바흐 스트리트, 이 역사적인 위인들의 이름이 물론 그런 이름 말고도 예를 들어서 카스타니안 스트리트 그래가지고 뭐 밤나무길 뭐 이런 것도 있고 물레방앗길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역사적인 위인들, 그다음에 사상가들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올라간 게 굉장히 부러웠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송골 그러면 이제 한음 선생이 호를 따서 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그 지서는 한음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명패가 다른 명패가 붙은 거예요. 2011년에 한 4년 있다가, 그죠? 송송골 길이 아니라 북한강로 545번 길도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번지수도 좀 바뀌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충격을 먹었죠. 아니 이렇게 좋은 도로명을 놔두고 북한강로 545번 길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있는 인사동에 가서 봤어요. 인사동은 어떻게 돼 있지? 그래서 인사동에 가서 봤더니 웬걸? 여기 지금 인사동 4길, 5길이 있는데 인사동 5길은 원래는 찾아보니까 태화관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3.1운동의 그 깃발을 올렸던 그 태화관, 그 민용환이 그 자결했던 그 터가 있는 그 태화관, 그게 인사동 5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바로 이 건물이죠. 이 길입니다. 이 길이 지금 태화관, 원래 태화관 길이었어요.
최초로 이게 그 만들어졌던 제가 이 지도를 보니까 옛날 지도를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 집 도로명이 바뀌듯이 이게 바뀐 거예요. 아니 인사동이면은 그 서울 한복판에 역사적인 유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율곡도 있고 뭐 별의별 그 인물에다가 뭐 그 저 관청도 있었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리고 또 인사동 식길, 이거는 원래 석정길이었어요. 돌우물길이었어요 이게. 근데 인사동 식길로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다른 데는 어떤가? 예, 참고로 지금 인사동에 여러분 가시면 인사동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사동 길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인사동에는 인사동 길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 1년마다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하나 한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 바로 인근에 있는 북촌로를 갔습니다. 북촌에를 가해동. 예, 지금도 요즘도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하지만 북촌 그러면 정말 명소 중에 명소죠. 해외에서 특히 한일 열풍 때문에 여기 굉장히 많이 오가는데,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것도 그리고 다행스럽게 제가 거기서 이 지도 이걸 갖다가 구했어요. 이게 보는데 지도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이에 한 몇 년 사이에 맨 처음에 붙었던 이름을 다 떼어내고 새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가 그걸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책자는 한옥문학과 서울시에서 발행한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감고당 길도 있고요. 여기 북촌길,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학당길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별궁길이 있고요. 뭐 나름 이 지도에는 여기 지금 책 자료에는 그런 길 이름이 살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이게 보시면은 북촌로, 그다음에 북촌로 10일 나길, 북촌로 10일 가길, 북촌로 11길, 그다음에 여기 북촌로 5 나길, 이게 전부 다 1, 2, 3, 4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가나다가 붙어 있고 심지어는 가나다라까지 붙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야, 아뿔싸. 그래서 제가 조사를 갖다 철저하게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원래는 가회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행령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한테 도로명을 갖다 올려라, 마을 주민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올려라 했을 때 그때 마을 어른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올린 게 가회로, 학당로, 북촌로, 뭐 화계로 쭉쭉 올렸는데, 그걸 갖다가 어느 사이에 실제 지금 도로 명패는 전부 다 북촌로, 이걸 기축도로 혹은 기선도로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년 번호 방식으로 1, 2, 3, 4 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북촌로 11길은 지금 이 북촌 한옥길이 이게 메인 스트리트거든요. 한류 서울 얘기할 때 한옥 할 때는 항상 나오는 그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북촌 한옥길로 돼 있었어요. 그게 제대로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북촌로 11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길도 모자라 가지고 그 옆에 다 이렇게. 그리고 원래 별궁길이 있었는데 별궁길 요거 하나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바뀌어서 윤보선길로. 윤보선 저택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별궁길을 떼어내고 윤보선길로 바꿔주고, 아마 윤보선 그 가에서 항의를 했던가 아니면 그걸 했겠죠. 요거는 손을 못 대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북촌로로, 심지어는 화객길 뭐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회 새싹길이 있어요. 제가 왜 가회 새싹길이라고 했지? 보니까 거기에 그 길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인천길 있죠? 여기 인천 김성수 저택이 여기 있었어요. 동아일보 이제 사장들이 살던 그런 집인데, 뭐 서당길은 아마 그 서당 있었던 길 같고, 이 마을 아직은 옛날 그 마을의 어떤 그런 그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만든 거예요. 제대로 이 화객길 등등. 근데 이렇게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정부 문건이나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 방식, 즉 이 자연불확명이나 혹은 인물을 붙인 거 대신 이렇게 일련 번호를 붙인 게, 그리고 기초 번호 방식으로 해서 아라비아 숫자를 붙인 게 첫째 외우기 쉽다, 둘째 찾기 쉽다, 셋째 붙이기 쉽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기 쉽습니까? 우체부나 응급 구급차나 혹은 소방관들이 도로명을 찾아갈 때 1, 2, 3, 4 있는 게 찾기가 쉽습니까? 언뜻 보면은 찾기가 쉽죠. 1 다음에 2 있고 2 다음에 3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길이란 게 막 뒤엉켜 있고 4444번 길. 자 보세요. 간단하게 23, 85, 3268 요 세 개의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민들레, 이순신, 알파고 어느 게 더 외우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탁상공론으로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원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강남구청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부의 지침하고 달리 이 사람들이 제멋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쉬워 보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부 다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2008년 1월 25일 세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원래는 정부에서는 가능하면은 자연불확명, 인물이라든가 역사라든가 혹은 향토라든가 이런 걸 갖다 넣어서 만드세요. 이렇게 권고를 해서 그렇게 아까처럼 가해동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강남구에서 새 도로명 주소를 간선도로 중심, 아까 제가 말씀 그 기축도로, 간선도로 중심의 도로명에 그냥 번호를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주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도로명 주소 체계에 따르면 그래서 원래 정부의 그 법에 있는 그 권고사항, 바람직한 사항으로 따르면은 강남구에는 도로명이 93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이렇게 메인 그 주도로로 아까 인사동길처럼 북촌로처럼 이렇게 해버리니까 2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나다. 그것도 모자라면 1, 2, 3. 그것도 모자라면 가나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은 야, 뭐 934개가 20개로 주었으니까 얼마나 찾기가 쉬울까,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이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해외 사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욱 제가 놀란 거는 심지어는 제가 복덕방에 가서 물어봤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2011년에 이 도로 명판이 송송골길에서 갑자기 이제 북한강로 545번 길. 이 북한강로 545번 길은 북한강로라는 기선 도로가 있고요. 그게 원점에서부터 545m 지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군로 4440번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군로 기점에서 4444m 지점에 있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또 왜 번이라고 썼는지, 번은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국어학자들은 다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이게 어떤 공론화 과정이나 혹은 어떤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의 어떤 자문이나 이런 거 없이 일반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이 들었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담당한 공무원들도 잘도 모르지만 막 계속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항의가 들어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서울에 백남준길이 있었습니다. 백남준. 세계적인 설치 미술 백남준길. 근데 주민들이 나는 김씨인데, 나는 이씨인데, 나는 박씨인데 왜 백씨냐? 우리 조상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거부해가지고 그 이름을 갖다 바꿨습니다. 또 다른 데에서는 우리 조상 이름을 올려야지 왜 너희들 조상이냐. 왜냐하면 길이 길기 때문에 이게 겹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문중끼리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골치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강남구에서 했던 그 소위 기초 도로 방식 혹은 일련 번호 방식 이걸 갖다 그냥 일괄적으로 채택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저희 마을도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찾기 쉽다고 외우기 쉽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써보면은.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서울에 이제 그 오래된 도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길이 막 뒤엉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그 자연불황명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종달새길, 민들레길 하면은 훨씬 외우기가 쉽고 찾기도 쉽죠.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청군로 혹은 무슨 뭐 자유로 하면 뭐 수천 개 그 도로 그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길이 길기 때문에. 그럼 내비게이션 치면은 뭐 얼마나 찾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아까 뭐 보셨듯이 성송골길 그러면 시옷 기억만 딱 치면 딱 하나 딱 나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자동차가 뭐불 끄러 간다. 훨씬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죠. 예. 자, 아무튼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여기에 대한 반발이 심했습니다. 뭐 불교계도 그렇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아주 운 좋게 구했는데 도로명 이거 다 폐기해야 된다. 뭐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새수속길,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새수속길은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또 그다음에 그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이제 그 바뀔 때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놓친 거예요. 그때 그리고 또 시행을 하기 전에 정부에서 이랬습니다. 자, 지금 시행하기 전에 마음에 안 들면은 고치도록 건의를 하세요. 그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간 유예 기한을 줬더라고요. 근데 그때 손을 안 쓴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의견이 야, 다 없애라. 옛날처럼 하자. 일제시대 때 만든 그 지번 주소로 하자 하는 그런 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처럼 뭐 그런 의견도 거의 없었지만 저처럼 아니 도로명 시스템은 잘 됐어.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100년 대계로 가려면 그렇게 가야 돼. 하지만 도로명에는 문제가 있어 하는 그런 의견이 그건 제 안이고요. 하여튼 그런 이런 안 때문에 정부에서 원래는 2012년 1월 1일 시행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제 반발과 혼란과 그것에 부딪혀 가지고 한 2년 그 시행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저도 바쁘긴데 하여튼 시간 짬짬이 내 가지고 도대체 그 해외는 어떤지 좀 더 이제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계속 뭐 국가 물론 이제 그 행안부 이제 도로명 담당자 실무자하고 제가 전화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국가브랜드위원회 이런 데도 하고 뭐 여러 군데 이제 글을 써서 언론사에도 보내고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빨리 도로명을 갖다 제대로 붙여야 된다. 이 도로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 해외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이게 런던의 AJC라고 그래가지고 런던 지도책인데요. 이 지도책 보면 맨 뒤에 보면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습니다만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굉장히 유용했고 특히 아마 해외 유학을 갖다 해본 분들은 잘 알 텐데 저도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생판 모르는 곳에서 말도 이제 어눌한데 어딜 찾아가야 되잖아요. 뭐 집을 구하거나 혹은 어딘 뭐 누굴 만나러 갈 때. 그러면 지도가 얼마나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인덱스가 잘 돼 있는지 이 지도 하나면 어딘지 찾아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영국 같으면요. 테니스 종주국이라고 테니스길이 있습니다. 아, 재밌죠? 그리고 물론 무슨 뭐 킹 아더 길, 무슨 뭐 엔젤 길, 뭐 물레방아 길, 뭐, 뭐 워낙 오래된 도시니까, 오래된 곳이니까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경우에는 도로명이 역시 잘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헨젤과 그레텔이잖아요. 브라더 그림. 헨젤 길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그레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헨젤하고 그레텔이 지금 붙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지도를 찾지를 못했는데 제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브라더 그림길, 그다음에 이전 헨젤길, 이쪽엔 그레텔길, 그리고 그 밑에는 헨젤과 그레텔이 숲속에서 찾아간 집이 과자로 만든 집이잖아요. 그래서 브라더 그림길 스트리트, 헨젤 스트리트, 그레텔 스트리트, 그다음에 이 맞은편에 있는 길 이름이요. 과자로 만든 집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적인 어떤 상상력과 어떤 민속 이런 게 다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재미있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미국 독일에 있는 그 음악가들, 독일에는 여러 도시에 음악가 이름으로 완전히 이렇게
도배가 된 그런 또 도시도 지역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도로명은 지자체 단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앙로 혹은 그 뭐 충무로, 예를 들어서 충무공 이순신을 기린 충무로 혹은 충무길이 영등포에도 있을 수 있고 노량진에 그 용산에도 구에도 있을 수 있고 부산에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지자체마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로명은 시스템 단위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그 독일 가면 베를린 베토벤 길이 수없이 많아요. 쇼펜하우어 길도 굉장히 많고 괴테 길, 칸트 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빌리 브란트 이게 스트리트의 이게 그 현판식인데 2005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가 1992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여 년 있다가 그죠? 아마 법이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 제가 구체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리 브란트 그 스트리트는 이분이 이제 독일 통일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이 돼서 여러 군데 있어요. 스투트가르트, 베를린, 심지어 베를린의 그 공항은 빌리 브란트 공항이라고 돼 있죠. 아무튼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례.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를 왜 제가 갖고 왔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월드컵이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해외 기사를 찾아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명을 정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정비 과정에 포인트 로드 이걸 지우고 마하트마 간디가 여기서 활동을 했다, 살았다.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정비를 했더라고요. 국내 사례도 사실은 제가 아까 지금 뭐 인사동이나 북촌 여기를 얘기했습니다만 국내 사례 중에도 굉장히 참 뛰어나고 좋은 게 많습니다. 다행히 강남구청에서 했던 그 사례를 갖다 본받지 않고 그대로 다 보존해서 지금도 굉장히 잘 진짜 명품 도로명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군데만 제가 소개를 하면은 남원에요. 춘향로가 있습니다. 춘향로 옆에는 당연히 이몽룡 이몽룡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단로도 있고 방자로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헨젤 그레텔 얘기를 했듯이 이게 바로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또 재밌는 도로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경북 영천에 화해길이 있어요. 이 왜 화해길이냐? 회남리 윗동네 아랫동네를 잇는 길인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의미에서 붙인 거예요. 여러분 마카오에는요 행복길이 있습니다. 해피길. 그러니까 도로명은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구현한 인물들 혹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신을 정립시킨 사상가들 내지는 그들이 추구하는 좋아하는 어떤 그런 민속, 풍속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 화해길처럼 넣는 최고의 그야말로 명예전당이자 그죠? 소프트웨어죠. 제가 이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홍보학과 교수인데 제가 도로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얘기가 그분이 맞습니다. 도로명은 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돈입니다. 잘 붙이면 돈입니다. 그리고 실제 2014년에 도로명이 하고 나서 제가 고친 이름하고 또 다른 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서울 어딘 강남에 도로가 그건 꽤 긴 도로였는데 그걸 고쳤더라고요. 고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도로명이 우리 아파트에 비해서 너무 촌스럽다. 이거 우리 아파트 값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더 모던하게, 좀 더 이렇게 있어 보이게 그렇게 고쳤더라고요, 실제.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계속 이제 탄원하고 또 그다음에 기고도 하고 하면서 쓰다 보니까 글이 좀 많아졌어요.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장기전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자료를 갖다가 모아서 책을 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그 사이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가 전공 서적도
내지 않는 특이한 성격인데 어떻게 하다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 책을 좋은 땅이라는 출판사에서 제가 자비로 찍어가지고 이 책은 이제 절판이 됐고 이북은 아직도 뭐 팔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경기도 지사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명품 경기도 만드는 어떤 제안입니다 하면서 이제 올렸더니 김문수 지사가 즉각 그 다음 날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동감입니다 하면서 참조. 이분이 그 경기도의 도로명 담당 국장이에요. 이재율 부지사. 그 다음날 부지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바쁘신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니까 찾아가겠다. 제가 찾아가죠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 다음날 이 담당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담당자를 통해서 또 이 도로명에 관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알게 됐는데 저한테는 행운이었죠. 이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현황판을 갖고 온 거예요. 현황판하고 법령집하고 뭐 이런 걸 갖고 왔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도로명 부여 사유 유형별 현황 그래가지고 현황부에 쫙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을 반영한 이름, 그죠? 중복로, 포운대로, 석봉로, 다산로, 유적 문화재, 공공시설, 마을 이름, 그죠? 고랑지기길, 거친 뭐 붕어길, 뭐 찬우물로 뭐 등등 굉장히 재밌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지명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그죠? 이게 인물은 여기 유공자,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 이 두 개예요. 백사, 용사로 아주 그럴듯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경기도가 이름을 갖다 제대로 붙였네? 천만의 말씀. 문제가 뭐냐니까 이겁니다. 요건데요. 경기도 도로명이 24,000개인데 24,000개 중에 역사적 인물은 86개예요. 0.3%. 국가유공자는 딱 하나예요. 아까 여기 올라간 거. 시병사길. 24,000개 중에 인명이 들어간 게 이게 몇 개입니까? 87개. 나머지는 그냥 자연불황명 뭐 이런 것 등등.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듯이 1년 번호 방식 3.4%, 63.5%는 절대적인 숫자는 15,000건, 16,000건일 거예요. 소위 기초 번호 방식, 아까 강남구 거기. 그러니까 이 강남구가 사고를 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쉽고 좋네. 이제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왜냐면 또 무관심하니까 그냥 다 붙여놔도 자기네들 도로 명판이 바뀌었는지 도로 주소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 보기에는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책을 수원에는 없어가지고 서울에 주문해가지고 사서 봤대요. 그러고서 하신 얘기가 그 과장님 하신 얘기가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그러면서 아무튼 2014년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그때는 고치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도로명이 정해지고 나서요. 나중에 이제 법에 도로명을 정해지고 나서 3년 후에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미 2014년 시행되고 나서 3년이 지났잖아요. 뭐 3년이 아니라 8년째인데 도로명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참 멋진 장치가 있는데 도로명은요. 도로명 개정은요. 완전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 도로명과 관련된 사람, 거기 살거나 혹은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재산권이 있거나 그 도로명과 관련된 사람들만 그 도로명 변경과 관련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은 심의를 거쳐서 고쳐질 수 있고요. 80%인가? 법이 그 사이에 또 하나 바뀌었던데 80%인지 하면은 심의 거치지 않고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직접 민주주의예요. 제가 나중에 Q&A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소위 지금 역사 바로 세우기 뭐 등등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국격, 국익, 역사 바로 세우기, 심지어는 인성교육, 창의적인 교육 이런 것과 다 관련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 사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법연수원 앞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법조인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어떻습니까? 산교육이에요. 그죠?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담당자가 2014년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 법령집에 또 갖고 와서 제가 지금 제 수중에 이걸 갖고 있는데 물론 조금 개정이 되고 했겠지만 그 사이 그리고 개정할 수 있다. 네, 5분의 1 이상 동의하면은 이제 심의가 하고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은 뭐 등등. 그래가지고 제가 2014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2014년 되기 직전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서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을 사람들 갖다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아름다운 제 혼자 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하여튼 공식적인 단체 아무래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연대 성격의 단체가 필요해서 제가 아름다운 기림 연대라는 이름을 갖다 제 임의로 혼자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입회한 것도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아래 주소 중에서 어떤 쪽에 주소를 갖고 싶습니까? 그죠? 주민등록이 됐던 운전면허가 됐던 어디 관공서에 가면 항상 다 쓰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이름을 쓰고 싶냐? 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길이 있냐면요. 동백칠로 107번 길. 와. 동백칠로 107번 길. 1년 번호가 좋습니까? 그러면은 자식이 10명이면은 1순위, 2자, 3순위, 4자, 아들은 자, 딸은 순위 이렇게 붙이는 게 좋을까요? 한강 이름도 한강 1교, 한강 2교, 한강 3교, 지하철 이름도 전부 다 2호선 1번, 2번, 3번, 3번 이렇게 붙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또 외우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봄맞이 꽃길, 다미길, 똘보기길 제가 이걸 만들 때 마침 뿌리 깊은 나무 그 드라마를 갖다 아주 재밌게 봤는데 보니까 거기 다미가 나오고 그죠? 예, 똘보기도 나오고 예.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제가 제안해 봤습니다만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 중에서도 저희 집 마을은 아까 소개했듯이 한음 이덕형 대감그 후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후손들 중에 그 이장도 하고 하는 이런 분들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분 한 분 이걸 서명을 받았습니다. 예.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제가 나중에 Q&A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드디어 마침 또 좋았던 게 도로명 남양주시 도로명 담당자가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주소를 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오십시오. 저희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명부를 주더라고요. 이름을.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걸 다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 도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강로 545번 길이 있고요. 하나는 북한강로 545번 안길이라 가지고 요 지선. 이 보면은 가나다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북한강로 545번 안길 요거 2개를 갖다가 바꾸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신청서를 올린 날 제가 제 돈으로 이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알아야 되니까 드디어 도로명 이제 법에 따라서 그죠? 쌍성을 따서 지은 유서 깊은 마을을 송동길로 그다음에 한음 선생의 발자취가 있는 한음길로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현수막을 2개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4월 이게 이제 4월 3일 날 저한테 온 편지인데 그게 4월 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주소로 성성고길 68 그래서 새 주소로 저한테 아마 이게 이제 주민들마다 전부 다 갔을 겁니다. 주민들한테. 그래가지고 4월 2일 날 고시가 됐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로명 주소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향단의 길 무슨 뭐 심청의 길 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면 다 나옵니다. 하는길 그래가지고 2014년 4월 2일 고시가 됐다. 그래가지고 도로명 부여 사유는 이렇다. 효력 발생은 이렇다. 예. 요걸 찾아보면 언제 바뀌었구나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드디어 그 10월 달에 종회가 있기 때문에 광주, 이시, 한음, 상공파 종회가 있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10월 달에 제가 하는길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 올린 그 동영상도 그때 찍었고 그 다음에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특히 한음의 후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2014년 아름다운 기림연대라는 나홀로 단체를 만들어서 마을 진입 노인 북한강로 545번 길을 성동국길로 그 지선인 북한강로 545번 안길을 하는길로 바꾸었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 계획으로 하는길하고 연결된 북한강로 499번 길을 하는 거 하면 떠오르는 게 오송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정을 기리는 오송길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노력이라기보다도 마을 사람들 만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길이 좀 길고 이건 저 아랫마을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아랫마을하고는 이쪽은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수송사길이 있는데 수송사길도 지금 저 북한강로로 돼 있어요. 북한강로 뭐 399번 길인가 그것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드디어 하여튼 제가 제안했던 이거 중에 하나는 바꿨습니다. 하는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성성구길로 바꿨어요. 나머지 다른 도로명은 이건 누가 고쳐야 되나요? 여러분이 고쳐야죠. 자유와 상생. 네. 왜 그런지는 제가 Q&A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도로명 명품 마을, 도로명 명품 도시, 도로명 명품 국가를 대한민국을 꿈꾸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기림연대.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기림연대는 이런 노하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고 실제 저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도로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도로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10사람이 살고 있으면요. 10사람이 쓰고 있어요. 그 도로명을. 그러면은 10사람 중에서 6명이 오케이 바꾸자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